여기도 이 다루는 걸 보세요. 글자 주가 잘못되어 있고 근거가 잘못되면 이렇게 살피고 살펴서 계속 고치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목적은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안목을 넓히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넘쳐요. 그래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연을 넓히기 위한 공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일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자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효심이 부족했다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반추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공부할 당위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반드시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남을 위한다는 것이 뭐냐면 크게는 나라, 작게는 백성, 이걸 위하여 이 몸을 불태우는 것, 그것이 공부하는 자의 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식만 귀하고 나만 공부해서 1등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잘되고 돈 벌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서 세상에 출세하는 도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마치 진리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벼슬을 얻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처럼 사람을 향하여 핍박하거나 사람의 정신을 가벼이 여기는 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진정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서당에서 공부 배울 때에는 할아버지께서 주어진 일을 시키는데 먼저 손수 다니면서 마당을 쓸고 손수 다니면서 물을 뿌리게 되고 손수 다니면서 안 좋은 것을 주어서 항상 정돈하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 선생으로서의 사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선생을 수없이 역사 속에서 많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들었으면서 생각해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보이는 그러한 사표로서의 스승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대의, 명분, 큰 뜻을 세우기 위하여 때에 따라서는 목숨조 초계처럼 버려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선생들은 과연 우리 주변에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나도 또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 국가를 위해서, 이럴 텐데 지금은 너무나 그런 부분이 돈이라고 하는 측면에 함몰되어서 대단히 사회가 어지럽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사는 데의 조건만 충족할 뿐 호화로운 옷이나 고기 반찬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주 검소하고 약소하게 먹으면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좀 더 나보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아량을 베풀고 배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소리음 써이 가르치는 백성민 법률 또역 알해 살필심 소리음 써이 가르치는 백성민 소리로서 만든 한글로 가르치는 백성민 백성들을 가르쳤다. 비로소 세종대왕이 온 국민들 온 백성들에게 알기 쉽도록 소리 글자를 개정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유포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정신의 영역이 높아졌다. 이것은 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쳤다라는 의미이고요. 법률 또역 활해 살필심 음률로서 골고루 자세하게 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법칙을 정하였도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국어사전에 길게 발음하는 것은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걸 모르고 계속 그런 거죠. 같은 글자라도 눈과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눈과
내 눈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눈은 눈, 그럴 경우에 사람의 눈은 눈이라고 읽어야 되는 이 길이에 대한 그 발음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한글에는 사성이 있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라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리 글자에 대한 특징이에요. 길고 짧고 굵고 뭐 가늘고 하는 것들이죠. 이걸 어느 순간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사성에 대한 음률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률은 즉 사성을 말하고 곡조를 이야기하며 음악의 음률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에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구성 원리와 그리고 그 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매우 흥미롭게 1시간 정도를 8자를 가지고 공부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리, 음, 써이, 가르치는 백성민, 법률, 또역, 알해, 살필심. 두 번째는 말물, 구할구, 어질양, 종복, 착할선, 주인주, 이시하고자 할 욕, 이렇게 읽게 됩니다. 말물, 구할구, 어질양, 종복. 어질고 좋은 내 말을 잘 듣는 종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걸 갈아엎거나 다시 바꾸게 되겠죠. 공부하는 방식이 틀려서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지함이라는 분은 자기를 반성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이 부족하고 남이 알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지 말고 착할선, 주인주, 이시하고자 할 욕. 내 스스로가 착한 주인이 되어서 어진 종이 스스로 착하게 됐고 서로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지금 시대로 바꿔봅시다. 어진 부하 직원을 찾지 말고 내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착한 사람이, 착한 주인이 되거나 착한 이 조직의 수장이 되는 것을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물, 구할구, 어질양, 종복, 착할선, 주인주, 이시하고자 할 욕.